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 대화 심리 도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도식은 참으로 많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많다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성격수만큼 심리 도식이 많습니다. 자, 대화 심리 도식. 이런 말을 자주 안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로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풀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이것이 얼마나 쉬운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대화 심리도식. 우리가 심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법칙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떠한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심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하고요. 그 심리는 한자로 표현하면 성입니다. 성품성. 그러니까 마음심변의 날생. 마음이 살아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도식은 격식격. 이건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격자라고도 하잖아요. 격자라는 것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격자 모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게 바로 격자고 도식입니다. 그래서 심리 도식을 부자로 줄이면 성격입니다. 우리가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심리 도식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는 마음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화 심리 도식을 더 줄이면 대화 성격. 그러니까 대화는 성격을 벗어나서 대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반응을 할 때 전부 성격대로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채널에서는 심리 도식에 의해서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분쟁으로 하는 대화가 있고, 또 하나는 행복으로 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분쟁으로 가는 대화는 어떤 대화냐 하면 주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대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분쟁으로 가는 대화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혼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거의 분쟁으로 가는 대화를 씁니다. 소수, 어림잡아 한 10% 미만은 행복으로 가는 대화를 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행복으로 가는 대화를 쓰느냐. 이 사람들은 부모라든가 또 이런 사회에서 좋은 경험을 해서 아주 성격이 매우 원만하고 무난한 이런 사람들은 행복으로 가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연구하면서 늘 인간관계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또 정리해서 이런 도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분쟁으로 가는 대화는 어떤 심리 도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는 공방대화 심리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복으로 가는 사람의 대화는 어떤 심리 도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수존대화 심리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공방대화니 수존대화는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공방대화는 대화 방식이 주로 공격, 방어, 이런 심리 도식이 있는 것을 말하고, 수존 도식은 그 수용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심리 도식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작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공방대화 심리도식을 또 세분하면 그 안에 하위 심리도식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존 대화 심리도식도 있어 세분해서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심리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세세하게 배우니까 이렇게 작게 해놓은 것은 공방대화 심리도식을 아이콘화 시켜 놓은 거다. 수존대화 심리도식을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심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공방대화 심리도식. 자, 공방대화 심리도식은 어떻게 일어나는 대화냐 하면은 주로 공격 아니면 방어로 이루어진 그런 심리 도식으로서 이거는 뭐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방어 준비가 되어 있는 공격과 방어를 일삼는 그런 대화, 그런 심리 구조를 가진 그런 성격, 그것을 공방대화 심리다라는 거죠. 자, 이런 대화는 당연히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분쟁으로 가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 분쟁으로 가는 대화 실제 한번 그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예를 들어 봤는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항상 자극을 의미했고 요거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반응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자극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쁜 놈 하니까 반응을 어떻게 했죠? 난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자극이라고 그랬는데 대화에서는 요거를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대응을 어떻게 했죠? 더 나쁜 놈, 이렇게 상대방에게 사실 공격을 한 거죠. 자, 여기서는 더 나쁜 놈은 공격에 해당이 되고 난 아니야 하는 것은 방어입니다. 그래서 이 공방대화는 방어 아니면 공격. 그래서 공방대화. 이 대화는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분쟁으로 가는 대화입니다. 자, 이런 대화를 그 사람 나이만큼 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사람은 이 공방대화 말고는 대화법이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이 공방대화 심리도시에 중독되어서 빠져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채널을 듣는 관찰자께서도 나는 분쟁으로 가는 대화를 하는지 행복으로 가는 대화를 하는지 한번 이것을 느끼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반응은 난 아니야. 그 다음에 대응은 더 나쁜 놈. 요 3은 뭘까요? 3은 이제 뒤에서 설명하지만 반응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제 굴복을 해야 됩니다. 요 3은 굴복에 해당이 된다. 오늘 뒤에서 또 소개할 일이 있으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한 번 더 보죠. 나쁜 놈 아니야, 더 나쁜 놈. 이렇게 대화가 굴러간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행복으로 가는 대화는 수존 대화 심리 도식이 되는데 이거는 수용과 존중으로 이루어진 그런 심리 도식을 가지고 있는 대화를 말합니다. 이거는 안 봐도 알겠죠? 이것은 행복으로 하는 대화다. 그래서 이 행복으로 가는 대화를 쓰는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그동안에 참 많이 관찰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행복으로 하는지 또 분쟁으로 하는지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행복으로 가는 사람의 대화는 이게 성품이에요.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수용과 존중을 잘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매우 무난하게 또 성격이 매우 원만하게 그렇게 인격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볼 수가 있는데, 잘 관찰하면 참 배울 점이 있는 정말 좋은 훌륭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 선생님 중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자, 행복으로 가는 대화. 자, 이거를 이제 수존 대화라고 그러죠.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역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자극이죠. 나쁜 놈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반응을 어떻게 되냐.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죠? 난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어, 공격 이런 식으로 대화가 발전합니다. 근데 여기는 방어도 안 하고 공격도 방어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대화는 공격으로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반응을 어떻게 했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봤구나.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나한테 기분이 상했구나. 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고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에게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아마도 요 세 번째일 것 같죠. 아주 나를 세워가지고 나쁜 놈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사람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할게.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건 행복을 가는 대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델이 없었고 이런 개념이 없었고 더구나 이런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 반응하려고 그러면 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나쁘게 자극을 해도 아주 반응은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쌍욕을 하는데 앞으로 나한테 이런 소리 안 듣도록 내가 노력할게. 이렇게. 이건 또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또 소개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조금 전에 대응은 어떻게 했죠? 더 나쁜 놈 이러면서 대응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런 말을 자제했으면 해. 이런 나쁜 놈 소리를 자꾸 들으면 자꾸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해줘야죠. 그런 말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뭐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말 많죠. 너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런 말은 좀 어떻게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수존 대응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대화를 수용과 존중이 중심이 되는 그런 대화를 수존 대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수존 대화를 아주 지금까지 공방 대화를 능숙하게 하듯이 수존 대화를 아주 몸에 배도록 학습하고 훈련하고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까운 사람과 스트레스 상황에조차도 이 수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죠? 예. 자, 한 번 더 볼까요? 예. 자, 나쁜 놈 하니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봤구나. 그런 말을 좀 자제했으면 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정말 몸에 완전히 배도록 그렇게 우리가 대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강조했던 문구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이 있다. 어떤 선택이 있다? 분쟁으로 가는
대화로 선택하는 그런 대화 방식이 있고, 그게 공방대화 심리라고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이제 행복으로 가는 대화가 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뭘 배웠죠? 수존 대화 심리 도시. 우리가 이런 심리 도시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항상 자극은 이렇게 모난 모양을 하고 반응도 이렇게 둥근 것은 원만하죠. 우리가 성품 중에서 가장 좋은 성격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성격을 어떤 성격? 원만한 성격. 우리 채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원만한 성격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선택의 속성을 잘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택은 자동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동 선택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죠. 우리가 좋은 대화는 자동 선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쁜 대화 방식이 자동 선택이라면 이거는 갈수록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화 도식은 우리가 점점 더 발전시키고 나쁜 심리 도식은 우리가 점점 그걸 뭐 해야 되죠?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다스리려고 그러면 내가 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채널에서는 학습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성격이라는 것은 성격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성격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 되어 있다? 성격이 콘크리트처럼 딱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심리 도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심리 성격이라는 말하고 심리 도시하고 사실은 같은 말인데 우리가 어떤 개념이 틀려요. 성격은 뭐 너도 나도 쓰는 그런 보통 하나의 명사에 불과하면 이 심리 도식은 성격을 보다 심리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아주 연구된 그런 정제된 언어가 이거 바로 심리 도식입니다. 자, 이런 심리 도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껄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심리 도식을 모르면 성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리 도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 중에서도 한 크게 10가지, 적게는 한 400가지를 아울러서 정리해 놓은 굉장히 통합된 심리학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심리 도식은 적용하는 것이 매우 유연하고 또 설득력이 있어서 우리 채널에서는 이 심리 도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번 시간에 강조했던 게 있죠. 자극은 선택할 수 없지만 뭐는 선택할 수 있다?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건데 이제는 한 발 더 들어갑니다. 반응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건 또 뒤에서 더 학습하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 반응은 대화의 무엇입니까? 꽃이잖아요. 꽃. 대응은 대화의 뭐죠? 열매. 그러니까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꽃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대화의 꽃에 해당하는 반응을 잘 알아야 되고 반응을 잘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건데 대화에서 지혜로운 선택이 뭐다? 그건 이제 뒤에서 터득하게 되겠지만 수존 대화 심리 도식으로 대화를 했을 때 인간관계와 대화가 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 정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뭘 접근하려고 하면 그 용어 정리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수존 대화와 공방 대화, 수존 대화 심리와 공방 대화 심리, 또 수존, 그 다음에 수존에 대해서, 수존이라는 것은 수용과 존중을 말하는데 그 용어를 매우 정확하게
풀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기대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수존 대화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핵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